안녕하세요. 미술남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프랑스 혁명기에 활약했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입니다. 다비드는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화가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혁명의 열기를 고취시키고 유럽 전역에 혁명의 이념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와 예술이 서로 호응하면서 역사를 주도해 나갔고 그 전면에 화가 다비드가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미술에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다비드는 화가들에게 수여되는 로마 대상을 수상하고 이 로마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 유학이 다비드 화풍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다비드는 왕립 아카데미의 정회원으로 활약하면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하는 작품으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개척했습니다. 평소 중세 신분제 질서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투쟁의 전위에 나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789년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을 시작으로 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처형이죠. 그리고 군주제의 폐지, 국민공회의 집권, 그리고 자코뱅당의 공포정치,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하는 숨가쁜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혁명의 이념에 공감했던 다비드는 혁명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자코뱅당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마라의 비극적인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했던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벨기에 왕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1793년에 완성됐고요. 165에서 128cm 크기의 작품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혁명의 흐름을 보면 항상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도 했고요. 반동적인 흐름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그러했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사형도구에 목숨을 잃었고 로베스피에르조차도 같은 형장의 도구로 죽어나갔습니다. 마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당파였던 샤를롯 토르데라는 여성에게 속아서 욕조 안에서 피살되면서 마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그림에서 마라는 욕조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평소 피부가 좋지 않았던 마라는 식초를 탄 욕조물에 몸을 담그고 국정 업무를 담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의 위대함은 마라의 죽음을 단순하게 묘사하지 않고 혁명의 순교자로 형상화시킨 다비드의 탁월함에 있습니다. 어둠을 극명하게 배경으로 깔면서 빛의 효과를 통해서 마라의 깨끗한 시선을 대조시킴으로써 아주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는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카라바조의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피부염을 앓고 있었다는 마라의 몸은 아주 순결하게 표현되었고 이 죽음의 얼굴에는 순교자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처럼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처연하고 숭고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건
순교자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려 한 다비드의 의도가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원으로 마라의 죽음을 애통해야 한 다비드는 혁명 동지에게 보내는 오마주, 곧 경의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마라의 피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던 다비드는 시신이 초록색으로 변해가자 화장을 시켜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손에 종이와 깃펜을 끼우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깃펜이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옆에 흘린 피에 대한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정을 수행하다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욕조 옆에 탁자에 새겨진 마라의 이름, 그리고 그 밑에 다비드의 이름, 그리고 탁자 양쪽에 17, 93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시했는데요. 1793년도에 마라가 죽었고 이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하나의 묘비를 세운 것 같지 않나요? 마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묘비를 자기가 제작을 해서 마라에 대한 경의의 마음을 다비드가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후 이 공화파들의 제단화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비극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상징화한 다비드의 천재성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혁명의 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자크 루이 다비드의 대작인 황제의 대관식 그림 속 시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